지금 주문하려고 봤더니 뭐 내년 1월 31일에나 받을 수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같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어폰 어떤 거 쓰시나요? 선 있는 거? 선 없는 거? 저는 2018년에 이 에어팟을 사가지고 너무나 잘 쓰고 있는데 올해 애플이 약 5천만 개의 에어팟을 출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에어팟을 팔아서 8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플의 모든 제품들을 보시면 Designed by California, Assembled by China라고 되어 있어요. 애플이 매년 발표하는 서플라이어 리스트를 보시면 중국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에이주라던가 홍콩에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체인 테마주가 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에어팟의 부품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리틀 폭스콘이라고 불리는 입신정밀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입신정밀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입신정밀이 왜 리틀 폭스콘이라고 불리는지 그 배경을 잠깐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폭스콘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폭스콘은 1988년에 중국 3개 지역에 공장 신설을 하는데 그때 왕라이춘이라는 이 여자분도 취직을 해서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왕라이춘이라는 분은 폭스콘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생산 라인 헤드까지 승진을 합니다. 그 이후에 폭스콘에 나와서 오빠랑 같이 홍콩의 럭시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그 인수하고 나서 폭스콘의 커넥터를 대리 생산해주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가 글로벌 PC 산업이 꼽히던 때였고 폭스콘도 PC OEM을 많이 했는데 PC에 들어가는 커넥터를 이 럭시어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2009년까지 럭시어의 매출액의 50%가 폭스콘에서 창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럭시어 회장이 생각하기에 이 PC 산업의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A주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자금을 가지고 그 당시 맥북의 커넥터를 제공하던 푼샨리엔 차오라는 기업의 60%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2011년에는 본격적으로 공급 체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해 럭시어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155%, 122%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럭시어는 계속해서 애플의 부품을 제공해오던 조그만 기업들의 지분을 하나하나 인수를 하면서 애플에게 제공하는 부품의 종류를 늘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6년에는 에어팟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고 나중에는 무선 충전이라던가 애플 와치에 들어가는 SIP까지 공급을 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2016년에 에어팟을 출시를 하면서 아이폰 7의 단자를 없앴는데요. 애플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아이폰의 모든 구멍을 막아버리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에는 무선 충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그 무선 충전 기술을 이 럭시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 기술까지 제공을 하게 되면 애플에 제공하는 그 부품의 마진이 계속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에 YY 10% 정도 감소를 하긴 했지만 내년도에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실적 증가를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단연코 에어팟이죠. 사실 애플이 에어팟을 선보인 건 2016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확 늘어난 건 한 2017년 말부터 2018년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은 애플이 에어팟을 출시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써봤는데 음질이 일단 안 좋고요. 불편했어요. 별도로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없어서 그냥 유선 이어폰을 쓰는 게 편했다. 이 애플은 가격이 비싸고 모양이 이상하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수율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힙하게 사람들한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초기에 공급이 굉장히 딸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공급 업체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애플은 대만의 인벤텍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에어팟을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면 공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인벤텍은 그렇게 크게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라이춘
사장님께서는 무선 이어폰 시장, 이 시장의 가능성을 좀 크게 보셨는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에어팟 생산 수율 개선이라던가 캐파 확대에 애플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도 에어팟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베트남에도 공장을 짓겠다고 공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인벤텍이 아니라 럭셔를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을 했고, 수율 문제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2018년에 3,500만 개, 올해는 5천만 개, 내년도는 7천에서 8천만 개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에어팟 프로까지 출시를 하면서 가격을 159달러 대비 50%나 늘렸는데, 지금 주문하려고 봤더니 내년 1월 31일에나 받을 수 있더라고요. 시장의 수요가 높고 이 무선 이어폰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럭셔도 동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경쟁 심화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 LG전자, 그리고 아마존까지 무선 이어폰을 제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플레이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에어팟의 MS는 43%로 2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고 에어팟 프로도 양산이 속도가 붙으면 MS는 계속 50% 근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럭셔도 같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입니다. 매출이랑 순이익이 60에서 70% 정도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안 오를 리가 없겠죠. 지금 럭셔의 밸류에이션이 2019년 PE 기준으로 약 47배 정도 되고요. 물론 럭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중에서 애플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따로 공시를 하지는 않는데 시장에서 대부분 44%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는 아이폰 판매량이라던가 에어팟 판매량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경우, 아니면 트럼프가 될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라는 인간 자체가 워낙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관련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 대표 부품주인 럭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快乐!